안녕하십니까. 오늘 설 특집 강의를 맡게 될 부일중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 노성빈입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 많이 고민이 되고 있을 겁니다. 자신의 꿈과 실력을 키워주는 학교에 진학하려면 어떤 학교에 갈까 많이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꿈을 응원하고 실력을 키워주는 학교로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요, 학벌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변화하면서 왜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주목받는지,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럼 TBS 상담받고 대학 가자. 꿈은 응원하고 실력을 키워주는 학교, 특성화고 마이스터 고등학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강의할 내용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학벌 스펙이 아닌 역량 중심 사회로 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대학만 바라보는 학교에서 직업인으로서 다양한 꿈 키우기를 지원하는 학교로 변화하고요. 학력 중심의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구현돼야 할 것입니다. 능력 중심 채용을요, 공공 부분에서 앞장을 서야 되겠고, 민간 사회가 그거에 따라가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 전문인들이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학벌과 스펙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바로 국가직무능력 표준 NCS가 만들어 갑니다. NCS란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의 약자로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능력을 표준화한 것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이 NCS를 기반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이 NCS 중에 가장 중요한 기초 직업 능력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CS 기초 직업 능력에는 10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사소통 능력. 다른 사람이 뜻한 바를 갖다가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수리 능력. 수리와 관련된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자원 활용 능력. 시간, 자본, 인적 자원 등을 예측하고 계획하여 업무 수행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기관리 능력, 자기를 잘 관리해야 되겠죠. 대인관계 능력, 사람과 사람 간의 인간적인 관계를 잘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기술 능력, 그 기술을 잘 응용하고 잘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조직 이해 능력, 회사에 취업이 되면요, 조직 간에 이런 거를 잘 이해하고 어떻게 잘 상호 간에 적용시킬 것인가를 하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정보 능력,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조직하는 능력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가 도서관 활용 능력, 이런 능력도 정보 활용 능력에 속합니다. 직업 윤리 능력, 직업 윤리 능력은 우리 회사에 다닐 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태도, 매너, 그 다음에 올바른 직업관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기초 직업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요, 모든 직업 분야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NCS 직무 능력 24개 대분류를 보겠습니다. 자, NCS 방식의 24개 대분류는요, 전문 능력을 24개로 분류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NCS 직무별 직업 전문 능력
24개 대분류를 통한 전공 기초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면은요. 저기 우리가 타일 석공 시공을 공부하고 싶을 때 소분류인 석공 시공으로 들어가고요. 그 위에 중분류인 건축으로 들어가고요. 대분류인 건설로 들어가서 자기의 전공 직업 능력을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자, 채용 기준을 대학생과 기업 인사 담당자들의 차이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대학생들은 1위를 외국어 능력, 2위를 구직 서류 작성 능력, 3위를 구직 희망 분야 이해, 4위를 자기 이해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인사 담당자들은 직업 윤리를 1위로 봤고요. 그 다음에 20위를 외국어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경향신문과 경향닷컴에 따르면 취업에서 대학생들은 외국어 능력, 그 다음에 구직 서류 능력, 구직 희망 분야 이해 능력, 직업 윤리는 20위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직업 윤리를 1위로 보았고요. 그 다음에 도전 정신, 자기 이해, 문제 해결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자, 이런 스펙의 변화는 바로 이공계 중심의 채용, 그 다음에 탈스펙, 그 다음에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우 2014년 하반기 공채 지원 자격을 이공계 출신으로 한정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 LG화학, 포스코 ICT 등도 2014년부터는 이공계 출신들만 뽑았습니다. 반면에 인문계의 경우에는요, 인문계 취업 잔혹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구론이라고 인문계 90%는 취업이 안 된다, 논다, 이런 신조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문계가 모여드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필기시험을 통한 취업입니다. 2014년 14개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 경쟁률을 보면은요, 평균 127대 1입니다. 모두 205명을 뽑는 시험에 지원자가 26,046명이 지원을 한 겁니다. 2014년도 서울시 공무원 7급, 9급 임용시험에는요, 총 2,123명 모집에 129,743명이 지원을 해서 평균 경쟁률이 61대 1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스펙 중심의 채용이 아니라 직무능력 중심 채용이 중시됨에 따라 적성에 맞는 전공 분야를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 입시도요, 적성에 맞는 전공 분야를 중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선취업 후진학을 중시하는 재직자 특별전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입에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재직자 특별전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화면 보면서 간략히 설명드리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형 자료를 심사하고 자신의 잠재력, 소질, 전공 적합성 등을 평가해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서류 평가로는 교과와 비교과인 학생부와 자소서, 그 다음에 추천서, 그 다음에 개인별 포트폴리오를 제출합니다. 자소서와 추천서는 온라인 접수와 표절 검사를 합니다. 면접은 확인 면접 및 인성 면접, 방문 면접을 하고요. 교과 성적도 중요하고요.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 수능 최저 적용을 폐지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졸 재직자 특별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기준은 특성화 고등학교와 맞춤형 고등학교입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종합고 고등학교 중에서 특성화 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도 해당 지원 자격이 되겠습니다. 재직자 특별 전형의 정원외 인원은 4%에서 점차 11%까지 확대 선발하고 있는 예정입니다. 재직 기간을 보면은요, 졸업한 후부터 3년이 돼야 됩니다.
3년 동안은 4대 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된 기간을 말합니다. 남자인 경우에는 군 경력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군대가 2년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 경력을 1년이 합쳐지면 우리가 재직자 특별 전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산업체의 범위로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분야이고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와 4대 보험 중 1개 이상의 가입 사업체면은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대학 가기는 경쟁률이 어떨지 궁금하시죠? 화면 보시죠. 건국대가 2.67대 1, 경희대가 2.86대 1, 고려대학교가 1.7대 1, 동국대가 3.19대 1, 중앙대가 1.81대 1입니다. 다른 대학은 다 미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학 입시에서 진로에 따른 적성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고등학교의 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죠. 자, 고등학교 유형은요, 5개가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특수목적고, 자율고등학교, 기타 고등학교입니다. 후기 인문계 고등학교는 과학중점학교하고 예술체육중점학교고요. 특성화 고등학교는 공고, 상고를 말씀드리고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해당되고요. 자율고등학교에는 자사고와 자공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5가지 유형의 고등학교 중에서 오늘 주목해야 할 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적성에 맞는 전공 분야를 찾아가기 위해 더 주목받는 학교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특성화 고등학교가 무엇이 있고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어떤 학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특성화 고등학교의 용어의 변천은 옛날에는 실업계고, 공고, 상고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용어가 전문계 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또 바뀌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필수 이수 단위는 72단위입니다. 전문 이수 단위로서는 80단위 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문 이수 단위라는 게 뭐냐면요,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전문 분야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역, 미디어, 보석, 세공, 승마, 세무, 자동차, 조리, 디자인, 미용, 골프, 애니메이션 등을 말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영마이스터, 즉 기술 명장을 양성하는 고등학교입니다. 이 고등학교는 학생의 취업 역량을 기르는 동시에 취업이 100%를 목적으로 그리고 기술 명장을 목표로 지원하는 고등학교입니다. 전문 분야로는요, 이 학교는 바이오, 자동차, 전자, 기계, 플랜트, 통신, 조선항공, 에너지, 철강, 해양 등의 기술 장인을 육성하는 학교입니다. 자, 그럼 현장 중심 직업 교육으로 전문 기술과 기능 인재를 육성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계열은 어떤지 한번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현장 중심 직업 교육으로 전문 기술과 기능 인재를 육성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계열은 크게 어떻게 분류될까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죠.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 계열 분류는요, 공업 계열, 상업 정보 계열, 농생명 산업 계열, 가사 실업 계열, 수산 해운 계열로 이렇게 5계열로 나누어집니다. 공업 계열은요, 자동차 설비나 자동차, 조선, 로봇, 건축, 전자기기, 정보통신, 반도체, 의료기기, 토목기계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상업정보 계열은요, 상업계 고등학교인데요, 경영, 무역이라든가 유통, 금융, 증권, 그 다음에 회계, 디자인 이런 고등학교를 말씀드리고요. 농생명산업 계열은 생물공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약 자원이라든가 애완동물 이런 거를 전문 분야를 공부하는 곳입니다. 가사 실업 계열은
미용, 관광, 컨벤션, 조리, 간호, 복지, 의상 이런 데를 전문 분야를 공부하는 데고요. 수산 해운 계열은 해양 레저라든가 선박 운항, 공조 냉동, 해양 자원, 해양 산업, 항만 물류를 공부하는 곳입니다. 첫째로요, 적성에 맞아야 됩니다. 적성에 맞는 학과의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별 취업률과 특색 사업을 알아봐야 됩니다. 세 번째, 학교 교육시설 견학 및 상담을 꼭 해봐야 됩니다. 네 번째, 정부의 특성화 고등학교 정책과 정보를 탐색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든가 공무원 채용시험, 그 다음에 공기업 고졸 공채시험, 그 다음에 재직자 특별전형 제도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 고등학교가 맞춤형 사업으로 해서 중소기업 특성화 고등학교냐, 아니면 군 특성화 고등학교냐, 아니면 산업 분야별 특성화 고등학교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특성화 고등학교 전형의 특징 4가지와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기능요원 제도입니다. 현역 입영 대상자는 병역 지정 업체에서 34개월, 즉 2년 10개월을 근무하면 군 복무를 마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인정해주고 바로 군 복무가 대체가 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고졸 취업자는 만 24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직자 특별전형입니다. 이거는 3년 이상 재직자가 회사 생활을 했을 때 그 대학교를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정원 외로 입학하는 제도입니다. 그 외에 그 학생들이 회사에 취업해서 그 회사의 사내대학이라든가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으로 경력을 개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만시초등학교 학생들은요, 기술직 공무원과 지역인재 추천 공무원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은 어떠할까요? 한번 화면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요, 2009년을 기준으로 해서 진학률은 상승하고 있고요. 하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률은 향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후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2013년에는 40.9%에서 2014년 9월에는요, 취업률 44.2%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특성화고 진학을 위해 전형의 종류는 어떠한 건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특성화 고등학교 전형을 보면은요,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100명 중에 1등을 했을 때는 1%라고 하고요. 100명 중에 100등 했을 때를 100%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고입 석차 백분율로 선발하는 전형을 일반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 전형은 미래인재 특별 전형과 가업 승계자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미래인재 특별 전형이라는 것은 성적과 무관하게 취업과 창업 의지가 명확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제출 서류는 학업 계획서, 자소서,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가업 승계자 특별 전형은요, 학생의 성적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지원 학과와 적합한 가업 승계를 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제출 서류는 미래 설계 계획서, 담임 추천서, 자소서, 부모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전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특별 전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별 전형 중에 미래인재 특별 전형의 단계별 선발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특성화고 미래인재 특별 전형 선발 방법은 1차 전형에서 제출 자료를 심사해서 최종 선발의 1.5배수를 선발합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학업 계획서, 출석 성적, 봉사활동 성적입니다. 2차 전형은 평가 항목으로는 직업 적성 검사와 심층 면접을 봅니다. 마지막 최종 합격자는 1차 전형 점수와
2차 전형 점수를 가지고 합격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자, 이번에는 특별 전형 중에 가업 승계자 특별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가업 승계자 특별 전형은 제출 자료를 심사해서 최종 선발 인원의 1.5배수를 선발합니다. 여기에 평가 요소로는 미래 설계 계획서, 담임 추천서, 증빙 서류, 그다음에 출석, 내신 성적이 20점 들어갑니다. 2차 전형으로는 직업 적성 검사와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심층 면접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1차와 2차 점수를 합쳐서 합격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출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미래인재 특별 전형에 지원하려면 학업 계획서가 필요한데요. 어떤 항목이 있는지 화면 보시죠. 자, 첫 번째, 학생이 본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기술하시오. 두 번째, 지원자 본인이 꼭 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 본교에 입학하기 위해 했던, 중학교에 노력했던 구체적인 걸 쓰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원 전공 학과와 관련된 고등학교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나는 어떤 진로 계획을 작성할 것이냐. 이거를 기술하시오. 이런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인재 특별전형 자소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항목이 있는지 화면 보시죠. 자, 첫 번째, 성장 과정을 물어봅니다. 자신의 성장 과정과 환경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기술하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성을 물어봅니다. 중학교 생활 중에 봉사 선행, 협력, 리더십 발휘 등을 실천한 사례를 쓰고요. 그 과정을 느낀 점을 쓰시오. 세 번째는 자신의 강점과 단점입니다. 남들이 인정하는 자신의 강점을 쓰고 단점을 어떻게 승화해서 강점으로 변화시켰느냐, 어떻게 그 노력을 해왔느냐, 이거에 대해서 기술하는 문항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성화고등학교 가업 승계자 특별전형 제출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출 서류 중에 미래 설계 계획서가 있는데요. 가업 승계 분야와 미래 설계 계획을 지원자의 자필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가업 승계자 특별전형 제출 서류 중에 자소서가 있는데요. 그 항목을 보면 가업 승계에 대한 나의 다짐, 가업 승계를 위한 고등학교 3년간의 학습 계획이 있습니다. 자소서는 면접 당일 지원학교에 제출합니다. 자소서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도 마찬가지 그날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제출 자료로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도 제출해야 되겠죠. 자,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점을 말씀드리면요. 특성화고등학교는 입학금 및 장학금을 제공해 줍니다. 두 번째로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이런 고등학교에 20% 이상 학생들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군복무도 24세까지 입영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취업에 연관 시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산업기능요원의 우대를 받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재직자 특별전형 인원도 2%에서 지금 11%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 직장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제도에 맞출 수가 있고요. 또 사내대학, 또 방송통신대학, 또 산업체가 학과를 위탁 운영하는 그런 학과에 지원해서 공부를 계속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수 학생은 해외 산업체에 연수 기회가 있습니다. 자,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대죠. 그럴 때 이 부사관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사관 제도는 고졸 이상이면서 임관 후 남자는 4년, 여자는 3년, 마찬가지로 7년까지 장기 복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사관 제도는요. 직업군인이 되면서 군복무 20년 후에는 연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숙소도 제공해 주고요. 대학까지 연계해서 계속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 모집하는 병과는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특수전사령부요, 전경의경,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들이 모집 병과로 뽑고 있습니다. 선발 방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눈여겨봐야 할 사항이 바로 기술직 공무원입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죠. 이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주 굉장히 좋은 공무원 제도가 바로 기술직 공무원 제도입니다. 이 선발 직렬로는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농업, 축산, 보건, 통신기술입니다. 자, 시험 과목을 한번 봅시다. 자, 시험 과목을 보면은요, 건축직 공무원 시험은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입니다. 토목은 물리, 측량, 응용역학 개론입니다. 농업은 생물, 농업 생산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축산은 초지, 가축사양, 축산입니다. 화공은 화학, 무기공업화학, 유기공업화학입니다. 통신은 유선공학, 물리, 전자공학 개론입니다. 기계는 물리, 기계설계, 기계 일반입니다. 전기는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입니다. 보건직은 생물, 공중보건, 환경보건입니다. 이와 같이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그 고등학교에서 배운 과목을 가지고 시험을 본다는데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상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눈여겨봐야 할 지역인재 추천 구급공무원 선발시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상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요, 지역인재 구급 견습공무원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험 과목을 보면은 국어, 영어, 한국사입니다. 이 학생들은 이 시험에서 합격이 되면은요, 6개월간 견습 직원의 활동을 하다가 6개월이 지나면은 정식 일반직 공무원에 채용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럼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 공무원과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무원 선발시험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화면 보시죠. 자, 지금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공무원 수가 이렇게 많이 뽑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력경쟁 임용시험도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297명 이렇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알아둬야 할 부분이 기술기능인 국비유학생입니다. 연 4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한화 약 4,500만 원을 3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선발시험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국비 유학 연수생 선발시험은요, 석박사 과정이 있고요. 또 연수기관에서 연수를 받는 연수가 있습니다. 선발 인원은 15명입니다. 자,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알아두면 더욱 좋은 제도가 바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제도입니다. 일학습 병행 제도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일학습 병행 제도의 목적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나온 것입니다. 자,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학습 병행제 운영기관을 보면은요, 고용노동부가 최고 총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기술교육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기업 현장 교사와 전담 인력을 양성하고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연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기업을 선정하고 학습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별 협의체와 공동훈련센터는 협약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폴리텍대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와 전문대가 통합해서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유니텍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니텍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전문대학교, 취업이 연계해서 5년간 통합교육 과정을 통해 학교와 기업이 오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춘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산학연계 통합교육입니다. 고등학교 입학 시 선발까지요,
대학교 입시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그러나 이러한 유니텍 제도라고 하는 것은 입학서부터 고등학교 입학서부터 취업까지 보장이 되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군 복무인 특기병과제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전문대 통합교육 육성 사업은 진학과 취업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실제 예로 유한공고의 유니텍 특별 전형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유한공고 자동화 시스템과를 합격하게 되면요, 바로 유한대학 기계과가 합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한양형이나 유한크로락스라든가 유한화학이라든가 대웅제약이라든가 JVBC 바이오, 테라셈 이런 회사에 취업이 보장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 이번에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목할 부분으로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산업기능요원이란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 생산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문 연구요원이 있고요, 산업기능요원이 있습니다. 대학교 학생이라든가 석사나 박사 과정들은요,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성고등학교, 마시고등학교 학생들은요, 산업체에서 제조 생산 인력으로 해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해서 병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산업기능요원은 군대 2년 10개월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즉 34개월을 마치면 군 복무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도고등학교의 개념을 살펴보고 특성화고등학교 전형과 특징,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시 상담을 신청하세요. 우선 검색창에 상담받고 대학 가자를 검색하고 메인 홈페이지에 입시 컨설팅란을 클릭합니다. 신청 양식을 확인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 절차를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이용 동의와 가입 정보를 작성한 후 신청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완료.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준 높은 대입 컨설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예비 고3 생활을 위한 길라잡이 맛있는 입시 준비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목표를 정하세요. 목표에 대한 기대가 달아오르면 집중력 싸움을 해야겠죠? 페이스 조절도 무시할 수 없답니다. 잠이 모자라다 느끼면 다음 일정에도 어려움을 초래하죠. 충분한 수면이 꼭 필요하답니다.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그런데 중요한 걸 잊은 것 같은데 그게 뭘까요? 국내 유일의 입시 상담 프로그램을 빼놓을 수 없죠. 적당량을 솔솔.
수험생들에게 소금과 같은 프로그램.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로 영양 만점의 결과를 만들어 보세요. 자, 지금부터는 마이스터고등학교 전형과 특징 및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경기도 마이스터고등학교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서울은 수도전기공고 에너지 분야의 전문 분야입니다.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뉴미디어 콘텐츠입니다. 서울 로봇고 로봇입니다. 서울 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는 해외건설 플랜트가 전문 분야입니다. 인천은요, 인천전자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전자통신이 전문 분야이고요. 인천 해사고등학교는 해양이 전문 분야입니다. 수원 하이텍고등학교는 메카트로닉스입니다. 즉 로봇입니다. 평택기계공고는 자동차와 기계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스터고등학교 전형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이번에는 마이스터고등학교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마이스터고등학교, 즉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영마이스터를 양성하는 고등학교입니다. 선발 방법은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처럼 고입 석차 백분율 순으로 해서 선발하는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은 미래인재 특별 전형과 지역인재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미래인재 특별 전형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에서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지역인재 특별 전형은 그 지역의 중학생들이 학교장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그 학생들만 뽑는 제도를 말합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은요, 수업료, 입학금이 면제가 되겠고요. 학교 운영 지원비가 지원이 됩니다. 또 기숙사도 제공이 되고요. 취업 연수 및 그 해외 취업도 보장해주는 고등학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떤 성장 경로를 거치면서 자기들의 진로 로드맵을 작성할까요?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은요, 취업을 한 후에 군대를 간 후에는 다시 그 취업기관에 다시 돌아옵니다. 취업을 한 후에는 4년간 입영 연기도 가능합니다. 또 3년이 지나면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해서 대학도 갈 수 있고요. 사내 대학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공부를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 명장으로 성장을 육성하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이스터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4개 학교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보면요, 미림여자정보과학고, 수도전기공고, 서울로봇고, 서울도시과학고, 기술고가 있는데요. 이런 고등학교는 전국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또 학비는 전액 무료고요.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내외입니다. 또 우수기업에 취업이 되고요. 대학은 선취업 후진학으로 해서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해서 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스터 고등학교 전형은 고입 석차 백분율 순으로 선발하는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마이스터 고등학교 일반 전형과 미래인재 특별 전형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마이스터 고등학교 일반 전형 선발 항목을 보면은요, 평가 항목이 교과 성적, 출석 성적, 봉사활동 성적, 마이스터 적성 소양 검사, 심층 면접, 이거를 합쳐서 선발을 합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미래인재 특별 전형의 선발 항목을 보면은요, 선발 항목 일반 전형 선발 항목에다가 자소서 및 학업 계획서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의 혜택은 어떨까요? 자, 첫 번째로 산업체, 지자체와 협력한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가 있습니다. 취업 확정자는 최대 4년간 굿 입영이 연기가 가능합니다. 또 산업기능요원도 될 수 있고요.
군 복무 시 특기 분야에 근무할 수가 있고 3년 이상 직장 경력한 후에는 대학을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료, 입학금, 학교 운영 지원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숙사도 제공이 되고요. 우수 학생들은 해외 취업의 연수 기회가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분들은 이 하이파이브라는 포털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의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성동 글로벌 경영고등학교의 글로벌 MD과에 올해 2016년 2월에 졸업한 정하윤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KDB 산업은행에 올해 입사했습니다. 중학교 내신 성적은 57%라는 입학 성적으로 입학했지만은요, 취업 비전반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자소서, 직장 예절 공부, 취업 설명회도 참가해가지고 그 선배들하고 합격 소감 등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내신은 항상 1등을 유지를 했습니다. 또 취업 준비 과정으로 해서 2학년 때 직업 멘토링 모임이 기획해가지고 자기 이력서, 자소서 이런 것들을 취업교육부에 계신 선생님께 첨삭 지도를 받았습니다. 또 면접 준비도요, 잘해서 시사 준비, 토론 준비, 발표 면접, PT 이런 거를 꾸준히 준비해서 또 거울 보면서 표정 연습하는 이런 연습을 잘해서 KDB 산업은행에 합격이 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스터고등학교 전형과 특징 및 전망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강의 마무리에 앞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설 특집으로 꿈을 응원하고 실력을 키워주는 학교, 특성화고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꿈을 날짜와 함께 적어 놓으면 그것은 목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목표를 잘게 나누면 그것은 계획이 됩니다. 그 계획을 실행을 하게 되면 바로 꿈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과 학부형님들, 이러한 오늘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학년도 고입을 준비하는 알찬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